안녕하세요, 뱃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벤터를 이용해서 간단한 부품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돌출 기능을 배웠는데요. 사실 그 전에 제가 기초 부품을 하나 같이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배웠던 기능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도면을 보고 부품을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도면은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인쇄하시거나 화면에 띄워서 도면에 맞는 부품을 직접 작성을 해보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내가 혼자서는 못할 것 같다 싶으시면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부품을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품은 현재 가장 기본적인 정면도와 평면도, 측면도로 구성되어 있는 부품이고요. 전체적인 치수가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면을 보실 때는 어느 부분에서 시작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서로 어떠한 치수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잘 보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인벤터에서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셔가지고 스탠다드 IPT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들이 조금 작기 때문에 잘 보이도록 하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되는 부품은 특징이 뭐냐면 바닥에서 세울 수 있는 부품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면 바닥에서부터 그리는 것이 가장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그릴 수 있는 위치에서 시작을 한다면 원점을 펼치고 2D 스케치 시작 버튼 누르고 XY 평면을 누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XY 평면에서 제가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에 보면 기본은 이 사각형인데 두 점 중심이라고 하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중심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난 뒤에 치수를 입력을 하는 거죠. 가로의 최대 길이 값은 도면을 보시면 가장 긴 값은 82입니다. 자, 그럼 화면이 커졌을 때는 다시 확대 축소하시고요. 그 다음에 폭은 38입니다. 그러면 82에 38짜리 사각형을 그렸죠. 그러고 나서 스케치를 마무리를 하시고요. 또 F6번을 눌러서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등각 투영 뷰로 변경을 하시면 바닥에 우리가 사각형을 그리게 된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돌출을 할 겁니다. 돌출 높이는 기본 10mm입니다. 도면에 보시면 10mm로 두께가 나와 있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난 뒤에 지금 이 사각형이 위에서 본 평면도에 보시면 여기 모서리가 둥글게 깎여져 있습니다. 인벤터에서 못따기와 못깎기는 최대한 3D 작업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형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가장 수월하기 때문에 항상 2D에서 못깎기를 하는 것보다는 3D에서 못깎기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못깎기 버튼을 누르고 못깎기 해야 되는 반지름 값이 얼마냐면 14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서리 선택 버튼 누르고 모서리를 직접 클릭을 하시면 어때요? 둥글게 깎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못깎기가 완성이 됩니다. 3D에서 하는 이유는 이 상태에서 내가 수정을 하고 싶을 때는 왼쪽에 보이는 모형 탭에서 못깎기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수치만 조절을 하시면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3D에서 못깎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못깎기를 하고 나서 구멍을 먼저 뚫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기초 부품을 작성을 할 때 제가 구멍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이 점을 찍어서 구멍을 뚫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평면에 점을 찍을 건데요. 2D 스케치 시작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 평면을 클릭을 하면 이 평면 위에 스케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형상 투영 버튼을 눌러서 이 원을 클릭을 하면 이 원의 중심점에 해당되는 점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쪽 부분에도 클릭을 하면 형상 투영이 되면서 이 원의 중심점이 보이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이 중심점과 중심점 사이의 거리가 54가 나옵니다. 치수를 확인해 보시면 54가 나오거든요.
평면도상에 보시면 구멍과 구멍 사이 간격이 54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점이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로 스케치를 마무리하면 되는가? 그건 아니고요. 형상투영은 도장을 찍어줘서 위치만 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점을 직접 클릭을 해서 이 중심점과 같은 지점에 그냥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이러면 바로 구속이 되기 때문에 다른 치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마무리하시고요. 그럼 점이 두 개가 찍힌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구멍이란 기능을 바로 실행을 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 전에 제가 작업을 한 값이 적용이 되어서 자동으로 점을 인식을 했는데요. 만약에 인식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위치 값을 제가 선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버튼을 한번 누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점을 직접 클릭을 해 주세요. 점을 클릭, 그 다음에 여기도 점도 같이 클릭을 해주면 어때요? 두 개의 점의 위치를 인식을 했죠. 그 다음에 구멍은 단순한 구멍으로 할 거고요. 형태가 잘 보면 이 구멍의 모양이 카운터보어 모양, 이렇게 두 개의 칸으로 계단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구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의 넓이는 얼마냐면 20이고요. 두께는 2입니다. 깊이가 2. 그 다음에 작은 구멍은 크기가 지름이 11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료되는 위치는 전체 관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얘를 전체 관통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때요? 이런 구멍이 뚫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간단하게 점만 찍어도 이렇게 구멍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돌려서 스케치를 이 면에 직접적으로 스케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큐브를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난 뒤에 제가 원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냥 임의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치수를 주시면 돼요. 치수는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멍이 대충 이 중심에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치수가 이 바닥에서 이 중심점까지의 높이가 얼마냐면 58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폭과 이 사이가 정확하게 중간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평이나 수직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수직 구속 조건으로 이 점과 이 아래에 있는 중심점, 그러니까 이 노란 선의 중심점을 인식을 시켜주면 정확하게 중간에 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원의 지름값은 38이 됩니다. 반지름값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38로 주시면 이런 원을 그리게 되고요. 이 원을 그리는 게 원래 목적이 아니죠. 이 상태에서 제가 또 선을 그어야 됩니다. 선을 이 모서리 지점에서 이 원에 접선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바로 마우스로 그냥 접선 이렇게 찍지 마시고요. 대충 이렇게 크게 벗어나도록 찍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클릭해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구속 조건 중에 접선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클릭해서 선과 원을 찍어주세요. 왜냐하면 마우스로 찍는 거는 단점이 뭐냐면 제가 잘못 찍으면 짧은데도 접선인 것처럼 표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길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처럼 구속 조건을 내가 보이게 찍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버릇이 그렇게 들어있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오류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 찍고 크게 그려놓고 난 뒤에 오른쪽 클릭 확인, 그 다음에 다시 접선이라는 구속 조건을 눌러서 원과 선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튀어나온 것들은 자르기로 잘라주시고 이 원의 반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스케치를 마무리하시면 그 다음에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F6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등각투영뷰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제가 돌출을 할 예정입니다. 얘를 클릭을 해서 역시 돌출 거리는 10을 할 건데요. 화면을 잘 보면 이쪽 방향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제가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안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 여기에서 이제 이쪽 뒤쪽으로 제가 잘 보시면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요. 정면도를 보시면 원 형태가 그려져 있거든요. 반지름 19에 똑같은 크기의 점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측면도를 보시면 얘는 반지름 19지만 여기 보시면 이만큼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거리가 아래는 10이고 위에는 12니까 이만큼 튀어나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튀어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구멍을 뚫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 스케치 버튼으로 이 뒷면을 클릭을 하시고요. 원은 당연히 형상투영으로 클릭을 해서 중심점이 표시되도록 해주고 원 기능을 클릭해서 치수는 얼마죠? 똑같이 38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난 뒤에 돌출로 얼마만큼? 이만큼 튀어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구멍 크기가 지름 20입니다. 자, 구멍을 그릴 수 있는 방법, 제가 점을 찍는 게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자, 구멍을 누르시고요. 위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위치를 이 원을 클릭을 할 예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제가 알아서 제가 찍은 위치와 비슷한 곳에 구멍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원의 테두리를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원의 중심으로 이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예전 버전에는 없는 기능으로 이 기능을 쓰려면 제가 동심이라고 하는 모듈을 변경하셔야 돼요. 지금 이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테두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멍은 일반 구멍이고요. 시트 형태는 카운터보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없음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멍 크기만 주시면 되겠죠? 22라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때요? 지금처럼 구멍이 난 서포트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많이 해서 좀 시간이 걸렸지만 실제 작업을 해보시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부품은 아니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해보시고 오늘 배웠던 기능들이 완전 내 것으로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예제를 이용한 부품을 작성해 봤습니다. 꼭 연습해 보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